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지역 8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참여시장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과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수영 팔도시장과 망미중앙시장, 부전 상가시장 등 8곳입니다. 구매 금액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수산물을 구매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환급 행사가 열리는 시장은 자갈치 해안시장과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괴정 골목시장 등 8곳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트로 많이 가시는데 재래시장에 오면은 물건도 좋고 저렴하고 물건이 너무 좋습니다. 요 개정시장에 많이 오셔서 물건 좋은 거 많이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에 별도 표시가 돼 있고 행사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석맞이 고향사랑 기부 2+2 왕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혜택에 더해 추가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 공제는 물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봉제받고 기부액의 30%만큼은 답례품으로 받는 겁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여기에 더해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줍니다. 또 10번째, 20번째 순으로 500번째 기부자에겐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도 줍니다.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와 우리 시 발전을 응원해 주신 기부분들한테 마음의 감사를 전하고자 추석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 2+2 왕 이벤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이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됩니다. 답례품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23개 업체에서 어묵이나 명란, 기장미역 등 지역 특산물을 비롯해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나 부산 시티투어 이용권 등 27종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시로 되어 있다면 부산시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하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1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감소했고 부산은 2억 1,800여만 원으로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추석 맞이에 나섰습니다. 명절이면 더욱 그리운 고향을 떠올리며 고향 음식을 이웃 어르신들께 대접했는데요. 어르신들은 딸처럼 이들을 맞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고소한 향으로 가득 찬 복지관 조리실. 베트남 여성 30여 명이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구수하게 끓인 쌀국수와 베트남 만두 짜조, 새우로 맛을 더했습니다. 전통 음식이 또 있고 그냥 편하게 선란한데 그냥 구워서 튀김 먹어도 돼요. 추석을 앞두고 이웃 어르신들께 대접할 음식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여성들도 손을 보탰습니다. 네, 고향이 많이 납니다. 내 부모님 끓인 음식처럼 어르신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로 갈아입고 어르신들을 맞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과 전통차, 베트남 과자를 대접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주 여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딸처럼 며느리처럼 친근합니다. 친밀감 있어.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래. 베트남 여성들이 너무 좋아. 가족들도 좀 다 같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런 길에 좀 짱하는 그런 것도 있죠.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먼저 입국한 이주 여성과 새로 이주해온 여성을 멘토 멘티로 맺어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명천에 가족들이 같이 모아서 음식하는데 여기는 가족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베트남 언니들이 같이 하고 그렇게도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드리고 그렇게도 좋아요. 센터는 추석 전까지 어르신들에게 커피와 빵, 중국 전통 음식을 전달하는 한편 이주 여성들이 각국 음식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살아보면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기업 이전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지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휴가지 원격 근무 숙박시설을 이용한 1,100여 명입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참가자는 근속연수 7년 미만의 20에서 30대 청년층이 80%, 업종은 주로 정보통신기술 등 원격 근무가 용이한 직군입니다. 거주지는 서울과 수도권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는 2,200여 명, 이 가운데 1박 이상 머무는 생활인구는 1,700여 명입니다. 한 명당 평균 114만 원을 소비했고 지역 직접 소비 효과는 약 13억 원입니다. 이에 더해 7개 기업 이전 유치를 통해 유발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약 15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71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업 초기 기업 중심에서 개인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나라를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가 PC, 노트북 하나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개인 주도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도 이제 프리랜서들이 조금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프리랜서라기보다는 ICT 업종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 소속이 아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는 글로벌 워케이션 회사와 손잡고 9월 한 달간 내외국인 80명에게 부산형 워케이션 경험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유목민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남구 대학가 한복판에 마련된 청년 창조 발전소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남구 대학가 중심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청년 창조발전소입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공간엔 오전부터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픈 스터디룸에선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 중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도 받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작품 전시 공간을 찾지 못한 청년 작가들에겐 훌륭한 갤러리도 제공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작가들 작품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 창업을 꿈꿔왔던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한 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어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동종업계 창업자들 분들도 만날 수 있고 각 기관의 어떤 정보들, 지원들에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이용 청년만 12,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동네 청년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그리고 나도 프로 집밥 너 이런 지원 사업 2개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원데이 클래스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이 당장 10월 달에는 또 두바이 초콜릿 요즘에 핫한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들은 저희 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신청하시고 공간 대여도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남구가 진행 중인 청년 맞춤형 포괄 정책은 대한민국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남구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도 계획하고 있어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과 사회적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이 늘어나면서 길 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관리도 부실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북구는 이달부터 무단방치 PM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일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섞여 인도를 달리거나 아무렇게나 방치돼 안전을 위협합니다. 북구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9월부터 불법 주정차 PM을 견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아까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 전동으로 가는 자전거를 이제 차량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 명령 요청을 드리면 1시간 이내에 안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 요금도 차량과 같습니다. 견인될 경우 4만 원 기본 요금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PM 업체에 부과합니다. 업체 측에서도 우리가 주차를 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게 되면 사용자 측에 전가하지 말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북구는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PM 무단 방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는 관내 12곳에 PM 주차 구역을 마련했고 이번 조치로 PM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지어지는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건축 허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서 17개 기관이 입주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시 제2청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지어질 사상구 학장동. 지난해 11월 착수식에 이어 지난 4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축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복합타운을 매개로 해서 또 부산시 제2청사를 매개로 해서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지상 14층과 31층 2개 동으로 지어지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국비와 시비, 민간 자본이 투입돼 서부산 청사 외에도 디지털 기업 지원 복합센터 등 다양한 복합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사상구는 지난달 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건축 허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는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과 데이터센터, 부산 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들어섭니다. 부산시 제2청사 뒤편에는 주차장과 공원이 조성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260개사가 입주하는 디지털 기업지원 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회색 노후 공업 지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9월까지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 현상에 대해 녹조 재난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부산시에 대해 지역민의 식수로 쓰이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낙동강 녹조 재난 선포한다. 낙동강 녹조가 9월에도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와 정당들이 낙동강 녹조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묽은 매리 지점의 조류 경보를 지난달 22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경계 단계 기준인 1mm당 10,000개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각각 관심과 경계 단계가 내려진 삼락과 화명 수상 레포츠 타운 일원의 수상 레포츠 활동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곳 화명 친수 구간 일원은 물 1ml당 유해 남세균 세포수가 2주 연속 10만 개를 웃돌았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의 녹조는 먹는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조 독소 기준치는 미국의 친수활동 금지 기준보다 470배가량 높다는 겁니다. 낙동강 농업용수로 농사지은 배추, 무, 쌀 등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발견되고 친수활동을 하는 곳에 있는 곳에서 3.5km 떨어진 가정주택에서도 에어졸로 인한 녹조가 검출되었습니다. 수돗물의 필터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템 독초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녹조는 수온이 높고 오염물질 유입에 더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 주로 발생합니다. 환경단체는 만성적인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구뚝과 상류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녹조가 창궐할 때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비가 와서 해결이 되었지요. 지금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장기간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낙동강 물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고 있는 경남과 대구에서도 녹조 재난을 선포하고 정부와 지자체 수문 개방 조치와 녹조 대책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의회가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의료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에 심야 약국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에서 휴일과 심야 시간 문을 여는 약국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강서구 북쪽 끄트머리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서구 인구 70%가량이 거주하는 명지 신도시에도 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은 없습니다. 지난 6일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심야 시간 문을 여는 약국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운영 시간은 약국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연마을 쪽이니까 병원이 없고 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는 인구가 많은 명지 쪽이 더 필요하거든요. 애들 아프고 이러면 약국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고. 의회는 심야 약국을 늘려가기 위해 약사협회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 합계 출산율은 0.99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습니다. 영유아 인구 비율은 8.31%로 부산 평균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의회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출산 지원금과 출산 장려용품 지원 근거가 담겼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아기가 7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복지관하고 조인해서 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회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조부모 보호자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 중 김정용 의원은
에코델타시티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자율주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관련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강서구는 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부는 제대로 정비될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구간도 상당 부분인데요. 강서구가 낙동강변을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철새가 날아드는 낙동강 하구. 수킬로미터 제방을 따라 달릴 수 있는 자전거길. 유채꽃이 흐드러지는 드넓은 생태공원까지 강서구 낙동강변 모습입니다. 강서구는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일대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4대강 사업 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양호도가 하면 서낙동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치수를 위해서든 친수를 위해서든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 유입으로 여가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명지 오션시티와 신호동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놓고 그 끝에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한편 대저생태공원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수변공원을 확대하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또 평강천 일대와 둔치도, 중사도 등 낙동강변 전반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각 구간에 거점 시설을 만들어 서로 연결하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규제가 남아있고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지자체가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국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은 대형 국책 사업 같은 부분들이 이제 실현이 될 때 이제 우리 강서구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할 수 있게 산전에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마스터 플랜을 구상했다. 한편 강서구는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 주민 여가시설과 공원 연결 도로를 확대하는 등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